평생 무시당하던 노인이 죽기 전 밝힌 충격적인 정체. 오늘 이 이야기는 78세 박정호 씨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늘 허름한 옷차림으로 다니며 말수 적고 늘 고개 숙인 채 다니는 노인을 본 적 있으신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가 오면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은 뒤에서 놀리듯 웃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30년 넘게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로는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어서 한 달 생활비는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를 먹는 날이 더 많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 삶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삶을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난 노인, 쓸모없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박정호 씨도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설명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돈이 없을 때 말 한마디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호 씨는 쓰러졌습니다. 동네 복지사가 집을 방문했다가 발견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몇 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요. 사실 저는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생 숨겨온 정체를 죽기 직전에 밝힌다면, 그 정체가 세상을 뒤흔들 만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박정호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평생 무시해온 사람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단순한 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이 사연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박정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고, 병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마치 오래된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듯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줄은 알았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젊은 시절,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오가며 기계 설계와 공정 자동화를 배웠고, 1970년대 초반 귀국해 한 국책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월급이 3만 원 하던 때 그는 18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월 6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엘리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국가기관 산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공장들의 초기 설비, 자동화 라인의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철저히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당시에는 보안이 생명이었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습니다. 성과는 조직의 것이었고,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름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 말입니다. 그러던 중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공정 실험 중 발생한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고,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윗선은 빠져나갔고, 현장에 있던 박정호 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설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말을 그때 상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이라고 남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 위험한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 현장직으로 내려갔고 무거운 기계를 다루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업재해였지만 그는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복잡했고 그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호 씨는 한 번도 억울하다고 크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후배들, 막 결혼한 동료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연구원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가족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는 그 사실에 익숙해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는 처음으로 말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알아도 괜찮겠지요. 그가 사회복지사에게 건넨 봉투 하나에는 오래된 서류 사본과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빛바랜 도면, 프로젝트 일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닌 코드명으로 적힌 서명들. 그 사회복지사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충격적인 정체의 핵심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숨겨진 엘리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가 끝까지 숨겨왔던 진짜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야 모든 걸 밝히는지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박정호 씨가 건넨 봉투 속 자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몇 번이나 같은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국가 핵심 산업의 설계 방향, 해외 기술 도입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국내 환경에 맞게 바꿔낸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을 남긴 사람이라면 최소한 해당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도 의문이 드실 겁니다. 며칠 뒤 박정호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자 박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치니까요. 그 한 문장이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말입니다. 박정호 씨가 숨겨온 정체는 단순히 유능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운영되던 기술자문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남아있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현장 검증 책임자로 불렸습니다. 해외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로 수백억 원 규모의 도입 계약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불려나갔고, 일이 잘 되면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한번 반대한 기술이 이후 다른 경로로 도입되면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입을 열면 단순한 과거 고백이 아니라 현재를 흔드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노인으로 사는 대가로 누군가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억울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은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병원에서, 행정창구에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지켜온 게 이 사회인데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호 씨가 죽기 전 정체를 밝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다음 사람이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남긴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혼자 감당하면 안 된다. 그 문장은 그의 평생을 요약하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아주 작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은 사람들. 그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박정호 씨의 노트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순간 이 노인의 정체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가 남긴 기록은 누군가의 과거를 건드렸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의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노인이 남긴 노트와 서류 사본은 복지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개하면 파장이 클 것이고, 묻어두자니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일은 혼자 감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사회복지사는 한 가지 타협안을 택했습니다. 실명 공개도 전면 폭로도 아닌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호 씨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술과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름은 지웠지만 구조와 문제는 남겼습니다. 그 보고서는 조용히 여러 공공기관과 연구단체로 전달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몇몇 기관에서 과거 사고 사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문서들이 재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방식은 살아남았습니다. 현장 검증의 중요성,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의 위험성, 그리고 기록의 필요성. 그가 노트에 적어두었던 문장들이 보고서 곳곳에 인용되었습니다. 몇 달 뒤 한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 책임 분산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가 평생 바라던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호 씨는 죽기 전까지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예회복도 없었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지켜온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가진 것, 입은 옷, 말투, 현재의 위치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립니다. 박정호 씨는 평생 무시당하는 노인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안전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이름 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온 사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호 씨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루 10분 메모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시한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노인 한 분에게 먼저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경비 아저씨든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처음 받는 존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오늘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박정호 씨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